안녕하세요. 윤서예요. 네, 오늘은 제가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랑 책을 좀 제가 읽었던 좋았던 책들을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랑에 관련된 글을 저는 잘 못 써요. 좀 어렵게 느껴진달까? 이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물론 많은 철학가들과 많은 작가님들께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셨죠.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주제인데, 제가 그런 사랑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게 됐던, 계기가 됐던 그런 책들을 오늘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롤랑 바르트 작가님의 책 두 권입니다.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랑 애도일기라는 책이에요. 사랑의 단상이란 책은 제가 3년 전에 읽었던 책이고요. 제가 우연히 한 구절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서점에 가서 구매를 했던 책인데, 그냥 이게 딱 서점에 있었으면 막 사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죠. 뭔가 표지가 화려하거나 그런 책도 아니고 뭐 두껍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감명 깊게 읽었죠.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해서 모든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해놨어요. 약간 사전 같은 느낌이랄까요? 단어들을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고, 그 밑에 뭐 다른 철학가나 뭐 니체 아니면은 뭐 소설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글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애도일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롤랑 바르트 작가님이 이제 어머님을 여의고 그 슬픔을 애도하면서 짧게 썼던 그 쪽지나 편지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거는 서점에 가면 지금도 진열장에 비소설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봤을 수도 있어요. 2년간에 썼던 글들을 옮겨놨고요. 점차적으로 매일 하루에도 몇 개 썼던 그 애도의 그 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 슬퍼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저는 사랑에 있어서 이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별하는 과정까지가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책을 읽어서 보면 사랑하기 시작하기 전, 사랑의 단상, 사랑 시작 전에 내가 그 사람을 향했던 어떤 마음, 뭐 썸이라고 하죠. 그 썸이라는 표현을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들로 정리해놓은 책이라고 하면 좀 편하게 다가오실까요? 그런 과정부터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내 감정을 추스르기까지가 한 통틀어서 사랑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들을 가장 롤랑 바르트 작가님은 구조주의자거든요. 구조적으로 되게 간결한 문장으로 편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좀 두꺼워서 좀 읽기 좀 그렇고 뭐 좀 그래 보이지만, 막상 읽으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이랬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너무나 표현을 잘 해놓으셨거든요. 제가 사랑의 단상을 사게 된 계기가 있던 책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거 제가 필사를 하잖아요. 그때 3년 전에 썼던 그 필사 노트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이 필사 노트를 찾았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겠네요.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구절이에요. 절제된 도치, 소유의 의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의 어려움이 사랑하는 이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유하려는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모든 소유의 의지를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동양 철학을 빌린다면 비소유의 의지를 소유하지 않으며 오는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오도록 내버려 두며 가는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가도록 내버려 두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물리치지 아니하며 받되 보존하지 않으며 만들되 제 것으로 하지 않는다 등등. 또는 완벽한 도는 선택하는 것을 피하는 어려움 외에 어떤 어려움도 제시하지 아니한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놓은 파트에 있던 구절이고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적인 정체는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다.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춰야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당신에게 뭔가 감추는 중이라는 걸 좀 아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하는 능동적인 패러독스다. 그것은 동시에 알려져야 하고 또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 글로 읽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잔잔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내가 가질 순 없거든요.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저는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저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내 시간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상대를 위한 배려거든요. 기다린다라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은 연인이 아니더라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도일기를 제가 추천한 건 어떻게 보면 사랑이랑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있었을 때 나의 슬픔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일단 오늘을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작가님의 애도 일기를 제가 읽어보고 그 어렸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아픔을 티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아픔을 다독일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괜찮은 척을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이제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내 슬픔을, 내 감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애도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작가님은 짜잔, 나태주 작가님이에요. 너무 유명하신 작가님이죠. 이제 시인이시고요. 글도 쓰시고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책인데 일단 표지가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블루 계열 톤의 시집을 이번에 에디션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서점에 가면은 메인에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SNS상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시들이 여기에 가득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예쁘게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라는 게 아무래도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굉장히 호흡으로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들로 채워놓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또 시집이에요. 잠언 시집이죠. 이것도 너무 오래된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류시화 작가님께서 엮으신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거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시로 엮은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보다 더 많이 세상을 앞서 사신 분들이
그때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로 엮은 부분, 기도로 엮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필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에 관련된 글이에요. 헤르멘 헤세가 썼던 글인데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너무 저는 공감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인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제 꿈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 좀 늦게 알았죠.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좀 늦게 알았어요. 저는 사랑도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도 되게 늦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요. 세상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잘 돼야 나라는 사람이 행복하고 나라는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야 내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제 의도는 좋잖아요. 제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내 꿈이야.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꿨던 꿈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위선과 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가 약간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고 나는 진짜 그게 아닌데 왜 세상은 나를 자꾸 안 되는 아이처럼 바라볼까? 왜 척하는 아이로 바라볼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그 중고등학교 때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내일 제쳐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본심을 왜곡해서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둘 다 어렸지만. 근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던 제 오랜 꿈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그걸 실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힘들었던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사랑의 단상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하여 어느 날인가 나는 내게 일어났던 일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은 사랑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다. 나는 동시에 사랑을 받고 또 버림을 받았다고 믿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을 대놓고 설명해주는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두두둔 짠. 이거는 마그리트 듀라스라는 작가님의 이게 다예요 라는 책이에요. 이 작가님의 책을 제가 처음에 본 거는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비소설료 구석에 정말 얇은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책 표지가 너무너무 멋있는 여자가
담배를 손에 들고 타자기 앞에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죠. 그래서 반하였는데 이게 다예요라는 이제 마지막 유작이라고 여겨지는 책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남겼던 책인데, 마그리트 듀라스 작가님은 극작, 이제 시나리오를 좀 많이 쓰셨고요. 뭐 이런 짧은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비소설 에세이류로 많이 나왔어요. 35살 연하랑 연애를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이제 15년 전부터 이제 15년 동안 35살 연하랑 연애를 하시면서 죽기 직전에 그에게 남기는 글들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책 표지 뒷면에 나와 있고요. 죽을 때까지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너무 일찍 죽지 않도록 힘써볼게요. 내가 해야 할 건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을 이제 예감한 여자의 글이고요. 이분의 글도 되게 처절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담백하고 간결해요. 그 간결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호흡과 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냥 글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모든 글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작가님이 쓴 시나리오 영화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네, 지금 책을 이제 글들을 읽어보면 이제 이분의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작가의 스타일이. 어떤 여성분이었는지 많은 상상을 했죠. 좀 많이 멋있었어요. 같은 여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오늘 5권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죠. 이 5권 다 긴 글들이 아니에요. 뭐 장편 소설처럼 장황하게 쭉쭉 이어지는 그런 글들은 아니고 한 편 한 편 짧은 글들로 이루어진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힘쓸 필요도 없고요. 그 파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읽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시간을 뭐 굳이 1시간씩 30분씩 낼 필요도 없고 한 파트 읽는 건 솔직히 5분 정도면 읽잖아요. 날 좋은 가을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싶었던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거고, 그 사랑으로 조금 더 따뜻한 가을과 겨울, 남은 올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거를 꼭 남녀 간의 관계만으로 제한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책을 읽으실 때 내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삶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고 네, 오늘도 이런 재미없는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밥 잘 챙겨 먹고요. 애정합니다. 부끄러워.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